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유닛 13, 13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울 겁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to 부정사, 여기다가 to에다가, 아니구나, 동사에다가 to를 붙이면 품사가 뭐 명사, 형용사, 부사로 바뀌긴 하는데 여하튼 얘가 동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동사니까. 근데 이 동작을 누가 하냐, 그걸 밝히고 싶을 때 for 플러스 a로 표현하자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마치 주어처럼, 마치 얘가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 그리고 이 a는 대명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목적격을 쓴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 명사면 그냥 명사를 써주면 된다 라고 배웠어요. 자, 오늘 시간에 배울 거는 뭐냐면 동명사. 얘도 사실은 원래는 동사였잖아요. 그쵸? 근데 명사로 둔갑시킨 거니까 동사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동사에다가, 동사 원형이에요. 동사에다가 이렇게 ing 붙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얘도 뭐다? 요게 지금 요게 동작이잖아요. 그쵸? 동사.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이걸 밝히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얘는 조금 복잡했어요. for를 써야 되니까 투부정사는. 근데 동명사는 그냥 소유격을 쓰면 됩니다. 소유격. 참 쉽죠? 자, 소유격을 그냥 쓰면 됩니다. 얘가 근데 원칙이에요. 얘가 원칙이고 세상에는 원칙과 예외로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외가 뭐냐면 이제 귀찮으면 구어체에서는 이제 대화 이런 거 있죠. conversation이나 dialogue 같은 대화체에서는 구어체에서는 뭘 쓴다? 목적격을 써도 괜찮아. 뭐 소유격을 쓴 게 원칙이긴 해요. 근데 목적격 써도 괜찮아. 이렇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문을 하나 들자면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기회를 잡는 것. 그러면 get 근데 잡는 것이에요. 그러면 동명사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getting a chance, getting a chance 기회를 잡는 것. 근데 누가 잡냐? 이 잡는데 도대체 누가 기회를 잡냐? get을 하는 주체를 밝히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 소유격을 쓰면 된다. 앞쪽에다가. 그래서 내가 잡는다. 그러면 소유격인 my getting a chance 이렇게 쓰면 돼요. 나의 getting이 아니라 내가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돼요. 만약에 그녀가 getting한다. 그러면 잡는다. her 쓰면 되겠고 소유격을 계속 쓰면 됩니다. 그가 기회를 잡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려면 his가 필요하겠고 아빠가 기회를 잡는 것 그러면 일반 명사니까 my father 이렇게 my mother 엄마가 기회를 잡는 것 명사는 그냥 일반 명사를 써주면 됩니다. 자 됐죠? 자 밑에 예문을 통해서 한번 구체화시켜 봅시다. 밑에 나온 한국말은 쌤이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대충 살펴보면 소유격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목적격을 구어체에서 쓴다. 그리고 소유격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사물명사는 목적격을 쓴다. 여기서 뭔 소리냐면 그냥 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목적격이거든요. 목적격이기도 하고 주격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대로 그냥 명사를 쓰면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114번. I really appreciate. 나는 정말로 감사해요. 동사겠죠? appreciate.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자, you are helping me with my homework. 자, 여기서, 요게 helping이 정확하게는 목적이긴 해요. 돕는데, 나를 돕는 건데,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돕는다. 여기는 이제 다 목적어 처리했어요. 목적어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타겟팅 하자면, 헬핑이 정확하게 목적어긴 해요. 자, 근데 여기가 ing 붙이기 이전에 얘는 지금 동사잖아요. 헬프가 도와주다. 근데 누가 도와줬냐 이거죠. 나를 도와줬는데 내가 숙제하는 걸 도와줬는데 바로 네가 도와줬다. 이게 필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얘를 소유격으로 지금 쓴 거예요. 지금 보이죠? 소유격으로 쓴 거. 너가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빼면 만약에 이 부분을 뺐어요 이렇게 요어를 빼버렸어. 그러면 나를 도와준 거에 대해서 숙제하는 것을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근데 도대체 누가 도와줬는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앞에 얘가 사라지면. 근데 짜잔 하고 나타나면은 짜잔. 네가 도와준 게 감사하다. 그쵸? 이게 필요한 거죠,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115번으로 건너가서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입니다. 뭐뭐에도 불구하고 전치사예요. 자, 밑에 나온 것처럼 자, 뭐에도 불구하고 the sun shining through the window 여기까지네요. 그죠? 사실은 이 the sun이 없으면 빛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뭘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빛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빛나는데 도대체 누가 빛나냐 이거죠. 근데 태양이 빛난다? 여기서 이제 비춘다는 얘기죠. 햇빛이 태양이 빛나는 것에 대해 빛나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왜?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의미상의 주어. 자, 빛나는데 누가? 태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air 이건 문장의 주어예요. 얘는 전명구니까 앞쪽 전체가 이만큼이 그리고 수식어가 됩니다. 수식어. 그리고 얘는 주어, 동사, 보호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공기는 was chilly. 차가웠다.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서 116번 한번 봅시다. Making a small request. 작은 request는 요청이란 뜻입니다.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이거 주어일 것 같아요. making이 to people 사람들에게 수식어 can increase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뭐를? the chances 가능성 혹은 기회 둘 다 되고요. 자, 어떤 가능성을 증가시키냐면 of their accepting a bigger request afterwards. 아이고 길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쭉 오브가 좀 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ing가 나온 거는 이해가 돼요. 왜? 오브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금 전치사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사를 쓰고 싶은데 accept는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받아들이다, 수용하다. 근데 오브 때문에 ing가 나온 거고 자, bigger, 더 큰 요청을 afterwards는 나중에라는 뜻이에요. 자, 더 큰 요청을 작은 목적어가 되겠죠. accept에 나중에 더 큰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근데 누가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거를 지금 의미상의 주어로 쓴 거예요. their 소유격으로.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 그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들이 의미상의 주어가 their가 되겠어요.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작은 요청을 하는 것은 나중에 더 큰 요청을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작은 부탁했다가 점점 부탁을 크게 가져가면 결국에는 들어준다는 얘기죠. 얍삽하네. 자, 117번으로 건너가서 의미상의 주어 한번 또 확인을 해봅시다. 주어 there 나오면 주어하고 동사 위치 바뀌죠. 자, is가 동사고 주어가 단순가봐. 자, likelihood 요거 가능성이란 뜻이에요. 위에 chance하고 같은 맥락이고요. 가능성, 확률. 근데 little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거의 없다. little 매우 적은 가능성이 있다. is 근데 of 뭐의 가능성이냐면 my 이제 눈에 보이죠? 요 my 뒤에 ing 보이고 자 그러면 얘는 의미상의 주어일 것 같아요. 그죠? 내가 얻는 것의 가능성이 되겠죠. 근데 뭐를 얻냐? 또 안에 또 작은 목적어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get이 동사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 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 수식어가 this semester 이건 학기라는 뜻이에요. 학기. 그럼 5분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만큼. 왜냐하면 이 get이 스칼러십을 목적으로 받았고 이번 학기가 또 수식어가 스칼러십은 얘기를 안 했네요. 이건 장학금이라는 뜻이에요. 장학금. 장학금을 받는 건 이번 학기에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학기에 받는다. 그러면 얘랑도 친하고
얘랑도 친하고 다 친하죠. 근데 또 get에 의미상의 주어 써서 얘도 친하고 그래서 ove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여기까지 갑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전체 수식어 처리하면 되겠고요. 자, 정리하면 내가 이번 학기에 장학금을 받는 것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적은 가능성이 있다니까. 점점 문장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네요. 그죠? 자, 118번. Peter's complaining. 자, complain은 불평하다는 뜻이죠. 불만, 불평하다. 동사인데 ing 붙여서 맨 앞에 있으니까 얘가 주어이지 않을까 보통? 그죠? 근데 앞에 피러스는 도대체 뭐냐 얘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지금? 의미상의 주어겠죠? 의미상의 주어. 자, 그럼 피터가 불평하는 것은 정확하게 complaining 주어고, 근데 뭐에 대해서? about others, 다른 사람에 대해서 피터가 불평하는 것은 will only make, 오직 만들 것이다. his situation, 그의 상황을 worse, 더 안 좋은이란 형용사죠. 더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worse가 situation에 대한 상태 설명을 했으니까 목적보가 되겠죠. 자, 피터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것은 상황을 안 좋게 만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19번으로 건너가서 policy makers,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뭐 국가의 뭐 국회의원도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부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은 should keep in mind. keep in mind 하면 명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여기까지 동사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명심해야만 한다. possibility, 가능성을. 죄다 가능성이네. 그죠? 가능성이 오늘 데이터 많이 나오네. 여기 보면 가능성, 그 다음에 여기도 가능성이었죠. likelihood, chances. 자, 근데 뭐의 가능성이냐면 of well made, 잘 만들어진 계획, 잘 만들어진 계획. 근데 갑자기 또 ing가 나왔어. 또 뭘 의심해야 되냐면 얘랑 비슷한 구조예요. 얘랑. 그래서 앞에 well made plans, 잘 만들어진 계획이 의미상의 주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going wrong, wrong, 그 다음에 wrong, 형용사가 나오면 이 go를 되다로 해석해야 돼요. 변화, 가다가 아니라. 자, 그래서 wove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친한 애들끼리 다 뭉쳐 있어갖고. 자, 잘 만들어진 계획이 잘못될 것의 가능성을 명심해야 된다. 정책 만드는 사람은 잘못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further study로 가서 의미상의 주어를 별도로 쓰지 않는 경우. 지금 의미상의 주어를 투부정사나 동명사나 다 의미상의 주어를 썼어요. 그렇죠? 쓰는 법을 배웠는데 여기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는 경우를 배웠는데 얘를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주로 우리가 독해 문장에서 보는 문장들은 거의 안 씁니다. 의미상의 주어를. 근데 왜 이걸 배우냐? 자, 의미상의 주어가 만약에 문장의 주어나 문장의 목적어랑 일치하잖아요. 얘랑 일치하게 되면은 이 의미상의 주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해할 때 의미상의 주어를 자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불일치하게 되면 이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 밑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주어랑 일치하면 별도로 쓰지 않는다. I have no money. 나 돈 없어. To spend. 쓸. 이 앞에 있는 money 꾸며주는 거죠. 사실 의미상의 주어를 써야 한다면, 원칙적으로 써야 한다면 여기에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니까 for me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지금 I랑 일치하죠? 그래서 안 썼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문장의 목적어랑 일치하는 거예요. 그는 원한다. 그의 개가 건강해지기를. 근데 지금 건강하다잖아요. be healthy가. 자, 그럼 누가 건강하냐? 지금 개가 건강한 거잖아요. 그에게. 그러면 지금 목적어랑 일치하죠. 사실 여기 뭘 써야 돼요? 이렇게 for
his dog. 원래는 일기에 써야 돼요. 근데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바로 앞에 목적어랑 일치하는데 뭐하러 써요. 그죠? 그래서 안 써. 귀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 앞에 소유격이나 아니면 수식받는 명사 앞에 소유격이랑 일치해도 안 쓰겠다. 자, 3번 첫 번째 예문 보면 My hobby is going fishing. 내 취미는 낚시 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가다.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앞에 for me 써줘야 되는데 앞에 주어 앞에 이게 주어잖아. hobby가 앞에 my라는 소유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이 써줄 필요가 없다. 앞에 있는데 뭐하러? 쓰지 마. 귀찮아. 이렇게 된 거고 her wish 그녀의 바람 모델이 되고자 하는 꾸며주겠죠? 실현되었다. came true. 근데 become 모델이 누가 되냐? 누가 돼요? 그녀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for her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우 귀찮아. 여기 있잖아.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상의 주어가 일반인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 굳이 누가 그 말을 하는지, 누가 그 동작을 하는지 밝힐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밑에 예문 보면 It's recommended 추천된다, 권장된다. Not to eat too much salt 너무 많은 소금을 먹지 않는 것이. 근데 먹지 않는데 누가? 너희들 뭐 for you 일반인 전체 대상으로 아니면 for people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거잖아요. 너무 많이 소금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는 굳이 써야 되니 귀찮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밑에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은 배우는 것이다. 참 명언이네. 쌤도 가르치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자, 여하튼 이것도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거니까 역시 앞에 뭐 for you 너희들 뭐 for 뭐 people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찮아 쓰지 마 일반인인데 다 해당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다 안 나온 거예요.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다 생략이 된 거죠. 그렇죠? 자,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써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해요. 의미상의 주어는 원래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주어랑 목적어 혹은 일반인이랑 일치하게 되면 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일치 안 하면 자, 주어와 목적어 일반인과 일치하면 안 써도 되고 불일치하면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알았죠? 자, 오늘 아이고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왜 쓰는지는 이제 알겠죠? 이 동명사도 동작이기 때문에 누가 이 동작을 하는지 밝혀주고 싶어서 쓰는 거다. 자, 오늘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 바이바이.